꿀아,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주봉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미국 주식이 다시 조정을 마치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꼬리단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면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 봉이 이런 식으로 꽉 찬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아쉽게도 그거 두 개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의 주봉은 양봉이긴 했으나 그 힘이 좀 약했고, 이번 주가 주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뻔하다가 막판에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길게 단 음봉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어제장에서 QQQ가 이 475에서 469, 적어도 여기는 반등을 세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가니까 바로 469까지 직행을 했고요. 이 469에서 간신히 막아주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또한 이 110 부근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이 부분을 뚫고 다시 여기를 리테스트 후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이 그동안 시장을 견인을 해왔던 만큼 이 226이라는 저항을 뚫어주고 올라가는 것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2.6%가량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와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합쳐보았을 때, 종합해 보았을 때 나스닥이 다음 주 초에는 기술적인 이 파란 색깔 빗각을 뒤든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다음 주의 주봉도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 조정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조정이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의 상승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상승 파동 하나가 끝나고 이후에 조정 파동이 시작되는 새로운 하락 파동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2주간의 주봉의 움직임을 보고 나스닥 주봉 단위의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요, 지난 2022년도 대하락 전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주봉의 볼린저 밴드 하단을 때린 다음에, 이게 나스닥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이 잘 안 오거든요. 보통은 주봉의 22벽 위에서만 계속 움직입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2017년도, 2018년도 때도 그랬습니다. 참고로 이때가 미중무역 분쟁입니다. 그 다음에도 이렇게 22평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였죠. 그랬는데 2022년도 대하락장 초입에는 이렇게 줄봉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갔다가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강하게 양봉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여기를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가게 되면서 윗꼬리를 만들어 주었고, 이후에는 주봉의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찢으면서 가는 굉장히 강한 추세 하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는 그때 8월에서 10월 3개월간의 조정이 있었을 때도 주봉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긴 했지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전의 음봉을 잡아 먹어버리는 강한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의 방향을 다시금 지지를 받고 위로 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엔캐리 청산 사태일 때도 이 주봉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으려고 했다가 이때는 제가 말한 첫 번째 시나리오 강한 양봉으로 이것을 들어 올려줬죠. 그랬는데 지금의 차이가 좀 보이실까요? 지금은 주봉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으나 2024년도 8월처럼 이 봉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2023년도 8월에서 10월처럼 닿았으나 그 다음은 음봉을 잡아먹어버리는 양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2022년도 초처럼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찢으면서 내려가는 조정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미국 주식 조정을 설명드린 근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시간 봉으로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보라 색깔, 제가 강조드렸던 SR 플립이 일어날 수 있었던 지점인데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 2만 100 부근을 지지를 해 주었다면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맥없이 뚫려버렸고 리테스트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19,750 그리고 19,600에서 가능하면 19,750에
여기서 닫고 바로 반등을 해주는 것이 좋고,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 해도 19,600은 반드시 지키면서 가져야 되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의 단기 시간봉상의 추세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전저점, 여기서 반등보다는 얼마 남지도 않았죠. 19,270에서 19,130 전저점까지 가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겠으며, 매수를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9,270 기존 여기 외에는 따로 스탑 지점을 잡지는 않았고요. 이 차트가 그려지는 것에 따라서 보고 지점을 잡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 근처로 온다면 TQQQ 3차 매수를 한번 대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음봉을 뽑으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봉에서는 TQQQ 매수보다는 19,270에 오는 동시에 이런 식으로 변곡을 만들어줄 때, 이 부분이 겹칠 때 TQQQ 3차 매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는 저는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나스닥 선물 4시간봉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이탈을 했다는 점. 그러면 높은 확률로 여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QQQ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 차트는 이 파란 색깔 빛각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이전의 매물대 등이 겹쳐서 전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음 주 초에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봉 단위의 추세가 하락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QQ 4시간봉이고요. 이것 또한 이 보라색깔 이전에 SR 플립이 일어났던 지점이 여기서 지지가 일어나지 못하고 한 번에 뚫리고 내려갔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 잡았던 475에서 469라는 이 지점에서 475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469에서 지지가 조금 나오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여러 근거로 인해서 다음 주 초에는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이것이 기술적인 반등이며 추세를 바꿀 반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뷰는 적어도 이 485 정도는 안정적이게 넘고 그 다음에도 양봉을 몇 개 출현을 시켜줘야지. 그래야 볼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오름에도 숏포지션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단타를 할 생각이 없다면 그냥 이런 데서는 관망이 답이겠죠. 그래서 TQQQ의 작도를 좀 수정을 했고, 1차 저항으로는 71, 2차로는 66, 그리고 3차로는 여기 63에서 60.5 부근을 잡아봤습니다. 여기도 57 부근에서 막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조정, 혹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런 조정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했던 TQQQ 3차 매수는 지속적인 음봉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반등의 기준봉이 그닥 의미있게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이 근처에서 이런 양봉을 띄워줬을 때 그때 3차 매수 생각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섹스입니다.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여기서 쌍고점을 만들어준 다음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의 물량을 일부 덜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며 180이 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안 보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정해놨던 스탑 구간을 전부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190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지지의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이것의 하락 추세가 정말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며, 물론 여기서 이 페이크를 주고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라면 여기서 차라리 숏을 도전을 하지 롱은 안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 롱을 보는 지점은 이 보라 색깔 205를 넘고 그 다음에 양봉 몇 개의 지지를 보여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본다면 지금 볼린저 밴드를 깨고 찢으며 내려가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 또한 이 볼린저 밴드를 주봉의 단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좁아졌다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터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반도체는 205 부근을 넘기 전까지는 반등에 숏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며, 롱을 본다면 175에서 185기 전까지는 매수 안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술입니다. 네. 속술도 설정해둔 지점 다 깨고 내려갔고,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낮춰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는 보지만 18에서 17 부근이 이번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막 여기서 바로 이제 저점항에서 내려간다라는 뷰보다는 당분간은 이런 행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전반적인 추세는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며 현재로서는 이런 추세가 나온 다음에 횡보 구간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 지점에서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여기를 오히려 뚫고 내려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를 해줬습니다. 지금 하모닉의 배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의 886 지점 그리고 이런 파란 색깔 빗각 또한 이전의 전저점 부근 매물대를 포함한 가격인 대략 여기 박스권 106에서 104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 하락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할 때 이것이 뭐 인생 베팅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수량을 진입하기보다는 본주의 형태로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라면은 본주로 모아갈 것 같아요. 엔비디아 투자를 한다면요. 자, 그리고 저항 대략 115에서 102, 112, 118, 124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슬라이고요. 테슬라가 이전 조정에도 의외로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차 스탑에서 약간 지지를 받고 있는데 260에서 지지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테슬라를 살 생각은 없습니다. 자, 보시면 285를 이렇게 안정적이게 넘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것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285 넘지 못했습니다. 저항에서 그냥 맥없이 뚫려버렸고요. 275 또한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내가 테슬라 위층에 펜트하우스 물려가지고 테슬라 물 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노린다 이랬을 시 이 부분도 누군가 있어서는 여기서 안 사면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테슬라의 모든 매수 지점을 다 찾고 테슬라를 매수로만 생각을 한다면 테슬라 분할 매수 같이 하는 채널을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투자를 한다면요. 제 돈은 이 지점에서 테슬라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나스닥의 추세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고 다음 주 초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위에는 저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285를 안정적으로 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숏 관점을 볼 것이며 테슬라를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은 240대 그리고 218대 이렇게 두 군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220대 그리고 240대 이 두 구간을 노려볼 것이며 지금 당장 테슬라가 이런 V자 반등보다는 이 거대한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를 보고 있는 만큼 테슬라 매수에 있어서 저점을 놓칠까봐 너무 조급해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단타로 도전하기에는 선익비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라내면 되는데 위로 갈 부분은 많죠. 그래서 여기서 다음 주 초 테슬라의 반등을 보긴 하겠지만 저항이 더 세기 때문에 굳이 진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226이라는 지점에서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전의 1차 스탑 부분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노리는 구간은 215, 210이며 기존의 210 부근에서 제가 굉장히 손익비가 좋다라고 했던 부근에서 225까지는 깔끔하게 도달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단타 들어가셨던 분들은 익절을 다 하셨기를 바라며 지금으로서 애플은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매수를 노린다 할지라도 저는 이 스탑 부근보다는 210을 기다릴 것 같으며 210 그리고 200 초반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나스닥이 주봉 단위의 하락 추세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여기서도 저라면은 본주로 모아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나스닥 선물.
제가 말씀드렸던 반등을 위한 그런 시나리오가 다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주봉을 찢으면서 내려가는 조정 하락 추세를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봤을 때 중기적으로도 조정을 본다. 다음 주 초에는 이 기술적인 반등이, 다음 주 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반등했으니까 이제 조정이 끝났다, 나 다시 매수해야지, 역시 미국은 강하다 라는 관점보다는 좀 더 경계를 하면서 미국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과 스탑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TQQQ입니다. 네, TQQQ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이고, 469 추가 이탈 시에는 425 전까지는 특별한 지지 구간이 없으며, 다만 차트가 그려지면서 이런 변곡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노려보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서 제가 TQQQ 3차 매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스닥 조정을, 주봉 단위의 조정을 보긴 하지만 저 또한 조정이 어디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변곡에서 지수 ETF,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지수 ETF 모아가겠다. 이게 꿀벌TV 전략입니다. 속슬입니다. 속슬은 185기 전까지는 매수 보지 않겠다. 그리고 보라색 박스 205, 이 위로 진입 전까지는 저항에서는 쇼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다. 스탑 안 잡았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110에서 반등 못해줬고, 이 세 가지 근거로 인해서 106에서 104 부근에서는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인수익 매수 타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레버리지를 들어간다면 한 10% 정도 먹고 난 다음에는 적당히 익절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 있으며, 본주로 접근해서 내가 수량을 모은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본주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모양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현재 지점을 깨게 된다면 240, 220까지 열려있으면 저는요, 키움 순매수 1위, 겔 레버리지 보유 1위인 테슬라를 여기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테슬라 위층에서 물려있어서 물탈 지점을 찾는다면 저는 여기 기다리도록 하겠고, 특히 220에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물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탄 것도 반등 나오면 저라면은 일부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과 스탑로스 라인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애플이 저항을 받고 내려왔으면 현재 220이 새로운 저항이 되었다. 네, 그래서 현재 당분간은 매수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자, 210이 오면 적립식 본주 매수 210, 200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모로 힘든 장인데 제가 나스닥 주봉상 조정 추세를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TQQQ 매수 지점을 계속 노리는 이유는, 이 조정은 어디까지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아는 단 하나의 사실, 확실한 사실, 미국 주식 우상향한다, 이거 믿고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TQQQ 변곡이 가능한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식들도 본주로 모으기에는 상당히 좋은 주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좋은 지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